어린 자식을 두고 집을 나간 친모, 이 삼남매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막내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사를 당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슬픔에 빠진 이때 20년 만에 친모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는 가지도 않고 사망보상금 6억 원만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제보자의 가족이 이 돈을 줘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제보 사연 정말 집중해서 좀 봐주십시오. 사방가족분의 얘기인데, 와, 정말 이 얘기를 들으시면 교수님, 네. 정말 확 올라옵니다, 이거. 네, 막 듣기만 해도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제보자는 30대 여성입니다.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남매 모두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친모 때문입니다. 친모가 그 당시에 다단계 사업을 했는데 아버지와 너무 이제 다툼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가출을 했어요. 어느 날 가출을 했다가 이제 들어온 친모를 보고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을 딱 열어보면 너무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 딱 보니까 포장지도 뜯지 않은 삼각김밥이 저렇게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출을 했던 엄마가 싸줬으니까 그것도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이 친모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현금은 물론 아이들의 돌잔치 반지까지 싹 훔쳐서 집을 나가 버렸고요. 나중에 부모님이 결국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제보자는 그래도 엄마니까 그 그리움이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고등학생 때 엄마를 찾아서 갔다면서요. 네,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와 형제들 몰래 이모에게 연락을 해서 친모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친모의 모습이 제보자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친모는 대뜸 제보자를 보자마자 왜 나를 찾느냐면서 화를 냈다고 하고요. 또 지금 새 가정이 있고 남편이 너의 존재를 알면 안 되니까 하하.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친모는 둘째 딸인 제보자에게 이른바 경고를 하고자 만났던 거죠. 급기야 친모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서 고등학생인 제보자에게 밥값까지 내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집에 돌아온 제보자는 아버지에게는 속상한 일들을 털어놨는데 그제서야 아버지가 사실 내 친모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했었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아, 외도로 이혼을 했던 거군요. 아. 자, 그래서 일단 이 둘째 딸인 제보자는 완전히 친모랑 이제 연을 끊었는데 7년 전에 이 제보자의 친언니가 사망하면서부터 다시 이게 스멀스멀 나왔습니다. 네, 제보자보다 3살이 많았던 친언니인데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언니가 사용하던 은행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다라는 게 친모에게도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친모가 이제 딸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됐고, 근데 그걸 듣고도 장례식장에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라고 지금 사연자, 제보자분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대신에 아버지에게는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상중인 아버지한테 정말 황당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 친모와 아버지 간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에 이런 일도 생기면 자기도 밥만 가져가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두 번이라는 거는 또 자식이 또 죽을 줄길 바라는 거냐고,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다음에 이런 일이 또 그러니까 더 관련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는 무조건 보통 가져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 그렇지만 이게 좀 저주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끔찍하게 실행이 됩니다. 제보자의 남동생이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사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주가 된 건지 뭐 실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섬뜩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가족이 친모한테 동생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친척이 부고 문자 보내다가 이게 아마 알려졌던 것 같아요. 친모가 친척 물론 또 아들 친구들은 다 확인해서 왜 아들이 죽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고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을 했고 회사에서 사망보험금 5억 원 정도 나온다는 소리를 전해 듣게 됐다고 합니다. 자, 20년간 나몰라라던 그 자식의 죽음, 첫째 언니가 죽었을 땐 빈소에도 안 왔던 친모가 설마 이번에는
안타깝지만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 친모 숨진 아들의 회사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 5억 원은 물론이고요. 제보자의 아버지가 개인 돈으로 매달 넣었던 사망보험금 1억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버지가 동생에게 든 보험은 2개인데 그중 1개는 다행히 아버지가 보험 수령자로 지정돼 있지만 나머지 1개는 법적 상속인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남동생이 보험 수령자를 아버지로 바꾸려고 했지만 일이 바쁘고 당장 무슨 큰일이 생기겠냐 싶어서 미뤘다고 합니다. 친모는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아들의 사망보상금 5억에서 40%를 요구했고요. 친부가 가입한 사망보험금 1억 원에 대해서도 반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예? 그리고 이 소송 과정에서 이제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친모가 정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요? 뭐냐면 예. 이 제보자분은 자신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안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법정에서 다투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들 만나가지고 힘든 것 같아서 300만 원도 건네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그때 이 사망한 남동생이 해외에 장기 체류 중에서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일찍 먼저 세상 떠난 그 언니에 관해서도 언니도 여러 차례 만났었고 내가 자식들 내팽개쳤다는 거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제보자분의 이 반박은 그겁니다. 이 살아있는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 죽은 자녀들하고는 연락하면서 만났다라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죽은 자식들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자식 목숨값을 적금처럼 생각하는 친모. 이 정말 너무 분통 터진다 하시는데, 자, 박 변호사님부터요. 자,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육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해버리는, 상속을 하지 않는 이 구하라 방지법, 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 내일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에요. 맞아요. 본회의 마지막 날인데 글쎄 뭐 이게 제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모르는데 법사위도 제가 안 통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 소위가 통과가 돼서 전체 회의에 올라왔는데 자, 이게 내일 법사위 전체 올라와야죠. 회의가 안 안 열릴 열리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본회의에 지금 다른 뭐 쟁점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하라 방지법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면 결국은 그 법은 21대 국회를 만료로 폐기가 될 가능성이 아유, 높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정 금액을 지금 부모한테 지금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양육 의무 하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뭐 고스란히 다 베끼진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먼저 좀 말씀 주세요. 일단 안타깝게도 그 법이 통과가 설령되더라도 옛날로 거슬러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될 때면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나서서 이걸 법을 만들었다가 또 그분들끼리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 또 묻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크게 쟁점이 되는 거 말고 상관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과 상관없이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교수님이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어머니거든요. 정말로 아이들을 이렇게 버리고 나중에 뭐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또 아이가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돈만 생각하는 이런 어머니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비극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비극을 정말 뚫고 살아가신 오늘 제보자 정말 박수를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정말 위로의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말 뭐 형제도 안 계시고 그러나 이제 아버지 계시니까 아버지랑 이제 그래도 잘 이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저도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구하라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법정에서 부디 이런 국민 정서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